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삶의 행복도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30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죠. 김영주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 정미연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영희랑 같이 놀아주세요. 5살 딸 영희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뽀뽀를 요구했습니다. 영주는 딸을 안아 올려 볼에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미연에게도 짧은 입맞춤을 남겼죠. 사랑해요. 두 사람 다 저녁에 봐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나온 영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영준의 귀에 들려온 말은 마치 악몽 같았죠. 아내와 딸이 탄 차가 강변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한강으로 추락했다고 했어요. 영준은 정신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경찰과 구조대가 강을 수색하고 있었지만 물살이 거세 작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영준은 비에 젖은 채 강변에 주저앉아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미연아, 영희야, 어디 있어? 대답해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색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차량만 인양되었을 뿐 미연과 영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전문가들은 강물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영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주는 강변을 헤매며 가족을 찾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미연과 영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수색이 무의미하다며 사망 추정 서류를 내밀었지만 영주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색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영주는 빈 아파트로 돌아와야 했어요. 영희의 인형들, 미연의 화장품,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긴 벽, 모든 것이 영준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미연과 영희가 물속에서 손을 뻗어 자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영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어둠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영주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미연과 영희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미연이 만들어주던 김치찌개를 서툴게 끓여 혼자 먹었죠. 미연의 손맛을 따라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아내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맛없게 됐네. 미연이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이 김치찌개에 떨어졌습니다. 영주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렇게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미연과 영희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자신이 강해져야 언젠가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영주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죠. 일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흘렀어요. 영준 씨, 이대로 가다간 몸이 망가질 텐데요. 동료들의 걱정도 영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일만이,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던 영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사업은 번창했고 작은 무역회사였던 그의 회사는 이제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최고층 사무실에서 영준은 홀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비서의 목소리에 영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래, 고마워요. 당신도 이제 퇴근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영주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강물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죠. 오늘따라 달이 밝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화려한 집, 고급 자동차, 수십억의 재산, 그 모든 것이 미연과 영희를 대신할 수는 없었죠. 집에 도착한 영주는 넓은 거실을 지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늘 김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는 김치를 사두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미연의 손맛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나네, 미연아.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과 고춧가루를 풀어 넣었어요. 두부와 김치를 썰어 넣고 끓이는 동안 영준의 머릿속에는 미연이 부엌에서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활짝 웃으며 맛을 보라고 숟가락을 내미는 모습, 영희가 엄마 옆에서 장난치던 모습, 그 기억들이 영준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아빠, 오늘은 엄마가 김치찌개 해주신대요. 영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영준은 눈을 꾹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소파에 앉아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죠. 100명이 넘는 직원들, 수백억의 연매출, 사업 파트너들과의 저녁 식사, 해외 출장,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처음에는 미연과 영희를 찾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 수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표는 점점 희미해졌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흥미가 없었습니다. 책장에서 책을 꺼내보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결국 영주는 서재로 향했죠.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연, 영희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영희의 돌잔치, 가족여행. 영주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전날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세 사람. 이제는 너무 먼 과거가 되어버렸죠. 미연아, 영희야, 보고 싶다. 영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실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젊었을 때는 일에 몰두해 잊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졌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죠. 내가 이렇게 늙었나? 영주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넓은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문득 그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려워졌죠.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를 존경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영주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가정부를 두지 않고 스스로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라도 있으면 이 적막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는 인력회사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부를 구하기로 결심한 후 영주는 일주일 만에 인력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이 새 가정부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영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죠. 처음 맞이하는 가정부에게 자신의 꼬장꼬장한 성격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계속 청소하시면 가정부분이 일할 게 없어질 텐데요. 비서의 농담 섞인 말에 영주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습관이 된 거라 그래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10시에 중국 바이어와 미팅이 있고 오후 2시에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부부는 9시에 도착한다고 하셨으니 잠시 만나보시고 회사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습니다. 영주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가정부로 오게 된 사람인데 조금 일찍 왔네요. 영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준은 간단히 집 구조를 설명하고 필요한 일들을 안내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늦게 들어오는 편이고 아침은 대부분 회사에서 먹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상태를 살피던 그녀는 냉장고 안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김치가 많이 있네요. 김치를 좋아하시나 봐요?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저녁 김치찌개를 먹는 편이에요.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음식이라. 서윤의 눈빛이 순간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김치찌개 만드는 솜씨가 괜찮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끓여볼까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부가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해서 미연의 손맛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늘 혼자 끓여 먹던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출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쇠는 현관 옆 서랍에 있어요. 필요한 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문득문득 새로운 가정부가 신경 쓰였어요. 이런 낯선 감정이 들기는 오랜만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치찌개 냄새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죠. 이 향기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오셨어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서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왔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앉으세요. 제가 특별히 김치도 담가봤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가 조금 쉬어서 영주는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괜찮으세요? 맛이 없나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지만 영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맛은 미연의 손맛이었어요. 30년 동안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맛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영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제 아내가 해주던 맛과 똑같아서.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거든요.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셨어요. 영준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지만 그건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우연히 자신의 가정부로 들어왔다니, 그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미연이요. 왜 물으시죠? 영준의 손이 떨렸어요. 정미연, 그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연은 흔한 이름이었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 제 지인 중에 비슷한 분이 계셔서요. 죄송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치찌개의 맛, 정미연이라는 이름,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족을 만난 걸까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영희의 5살 때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영주는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닮았을까? 30년이 지났으니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눈매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쳤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영주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윤이 영이라면, 그리고 미연도 살아있다면. 영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의문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방으로 향하자 서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실래요? 간단히 준비해봤어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영주는 밥을 한술 떠먹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 가족이 많지 않아요. 어머니 한 분만 계시죠. 아버지는 어릴 때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영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요? 네. 제가 5살 때였으니까 30년 전쯤 되었네요. 어머니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강으로 추락했다고 해요. 영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어부가 저희를 구해주셨대요. 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어머니도 많이 다치셨죠. 그 어부 할아버지가 저희를 강원도 작은 마을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니는 기억을 많이 잃으셨고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영주는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흡사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럼 어머니는 지금도 그곳에 계신가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몇 년 전에 서울 근교로 이사 왔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시죠. 어제 제가 만든 김치도 어머니 비법을 따라 한 거예요. 영준의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었죠. 만약 서윤이 자신의 딸 영희가 아니라면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뿐이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 사진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고 이전 사진은 없어요. 다 잃어버렸죠. 어머니도 그 시절 기억이 많이 없으세요. 왜 그렇게 물으시죠? 영주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너무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이야기가 안타까워서 출근 준비를 마친 영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서윤과 그녀의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30년간 찾아 헤매던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 영주는 비서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김 비서, 혹시 믿을 만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알아봐 주시겠어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관련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영주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죠. 눈매, 웃는 모습, 미연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서윤의 나이가 35세라면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윤 씨,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어머니 말로는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사고 후에 기억을 많이 잃으셔서 영주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한 고향 음식 같은 건 없나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신 김치찌개죠.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김치찌개를 끓이시면서 이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특별히 배웠죠. 영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영준은 서재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검토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과 서윤의 머리카락 샘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다음 날 영주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받으시겠어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가족들도 포함되거든요.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 동의했어요. 좋네요. 오랫동안 건강검진을 못 받았는데 영주는 특별한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검진 과정에서 채취한 샘플로 부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터였죠. 검사 후 영주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큰 실망을 맛봐야 할 텐데.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라면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딸을 찾은 것이 된다면, 그리고 미연도 살아있다면, 영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홀로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미연아, 영희야, 정말 너희일까? 오장 진실의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영주는 아침부터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오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회사에서도 영주는 회의 중에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말씀 중에 갑자기 멈추셨는데요. 영주는 정신을 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이사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항상 냉철하고 집중력이 강했던 회장이 오늘은 왜 이럴까 싶었을 겁니다. 영주는 억지로 회의에 집중했지만 머릿속에는 서윤과 그녀의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오후 2시 영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는 급하게 회의실을 나와 조용한 사무실로 들어갔죠. 네, 김영준입니다. 김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 두 분은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은 99.9%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영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살이 넘은 중년 남성이 사무실에서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영준은 책상에 앉아 한동안 진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갑자기 자신이 친아버지라고 말하면 그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밀로 하고 싶지도 않았죠. 영주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운전하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오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은 영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무슨 일이신지 영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30년 전에 가족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나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30년 전 제 아내와 5살 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한강으로 추락했고 두 사람 다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준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내 이름은 정미연이었고 딸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영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미연과 어린 영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제 아내와 딸입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더 젊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정미연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린 소녀. 서윤은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영주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처음 서윤 씨가 김치찌개를 끓였을 때 그 맛이 제 아내의 손맛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름, 나이, 사고 이야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죠. 영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건강검진이라고 한 것은 사실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서윤 씨, 아니, 영희야, 너는 내 딸이야. 서윤, 아니,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사진을 보고 영준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모이는 듯 했죠. 아버지. 영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어요. 3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순간이었죠. 아버지와 딸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 기억을 잃었다고 했으니 아마도 모르고 있을 거야. 서유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사고 후에 기억이 많이 사라졌지만 남편이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영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미연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고 30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유는 눈물을 닦았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미연이네 김치찌개라고 정말 작은 가게예요. 영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어.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영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가자, 영희야.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아버지와 딸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영준의 마음은 이미 파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미연을 다시 만날 생각에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딸의 존재가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해질녘 영준의 차가 파주의 조용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어요. 영준의 손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뛰고 있었죠. 저기에요. 저 모퉁이를 돌면 어머니 가게가 나와요. 서윤, 이제는 영이라 불러야 할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간판이 보였어요. 미연이네 김치찌개라고 쓰여 있었죠. 소박한 외관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영주는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준비됐어요, 아버지.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이제 와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주는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종소리가 울리자 주방에 있던 여성이 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희야? 50대 후반의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영주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미연이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죠. 어머니, 제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어요. 미연은 영희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보였을 테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언가 기억 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눈에 어렸습니다. 당신은, 영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정작 미연 앞에 서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미연아, 나야, 영준이야. 미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당신은 돌아가셨다고. 사고로. 영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미연아. 내가 살아있어. 너와 영희가 사고로 떠내려갔다고 들었어. 30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어. 식당 안의 손님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영준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 코, 입. 시간이 지나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죠. 영준이, 정말 당신이에요?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나야, 미연아. 미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흐느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재회에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영희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준도 다가가 미연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포옹이었죠. 미연의 향기, 그 체온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손님들은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셋은 주방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영준과 영희는 그녀의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미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30년간 가족을 찾아 헤맨 이야기, 우연히 영희를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확인한 진실까지. 영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미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부 할아버지가 나와 영희를 구해주셨지만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죠.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영희도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매일 밤 아버지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미연은 영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하지만 그게 기억인지 그저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영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어요. 우리 결혼 반지야. 30년 동안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영준 미연 영원히. 그 순간 기억의 물꼬가 터진 듯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기억나요.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영준 씨.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삶, 그리운 시간들, 놓쳐버린 추억들. 이제 다시 함께 살아요. 영준이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미연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식당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영준의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죠. 강가에 서서 그들은 지나간 시간에 작별을 고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준이 미연과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 봄바람이 세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강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완전해진 가족의 상징이었죠. 미연은 영준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영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야 했어. 그들은 천천히 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연의 식당에 대한 이야기, 영준의 회사 이야기, 영희의 꿈과 희망.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들렸죠. 이제 그들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영준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석양이 물드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영준의 집에서 미연은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첫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미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준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텅 빈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 우리 모두 집에 왔어. 영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야. 봄꽃이 만개한 5월의 어느 날 김영준의 호젓한 별장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준은 80살의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처럼 맑고 따뜻했죠. 정원의 벤치에 앉아
그는 앞마당에서 뛰노는 어린 손자와 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5살배기 손녀 미라가 달려와 그림을 내밀었어요. 영주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림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건 할아버지, 이건 할머니, 이건 엄마, 이건 아빠, 그리고 이건 저예요. 영주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미라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하니까요. 마당 한쪽에서는 영희가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미연이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재회한 후 그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영희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 2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 이제는 영준과 미연에게 증손자까지 선물했죠.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미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70 후반의 나이에도 미연의 눈가엔 여전히 소녀 같은 반짝임이 남아 있었어요. 영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 미연은 남편 옆에 앉아 어깨를 기대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영준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가끔 궁금해. 우리가 그 30년을 함께 보냈다면 어땠을까? 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함께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그때의 이별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쉽지만 재회의 기쁨이 그 모든 아픔을 보상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주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그 후 20년의 행복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었죠.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영주는 옛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재회 후의 사진들 그리고 최근의 가족 사진까지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손자가 물었어요. 이건 할머니와 다시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지. 밤이 깊어가는 시간,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고 영준과 미연은 마당의 그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기도 하니까요. 영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30년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깊은 감사함과 행복을 얻었으니까. 두 노인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때로는 기다림이, 때로는 상실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 이 순간 이 완전한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영준 씨, 고마워요.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줘서. 아니야, 미연아. 내가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노인의 손은 여전히 청춘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또한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